19세기의 아편 거래로 시작해서 동아시아 경제 전체를 쥐고 흔든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행인데요. 이 회사들이 남긴 유산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19세기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돈을 맡기는 은행, 여행 가서 묵는 멋진 호텔,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브랜드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이 양행의 역사와 아주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 그 연결고리가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죠. 양행. 이 양행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원래 이 양행이라는 말은요, 중국 상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상인이 아니라 정부 허가를 받고 서양과 독점적으로 무역하던 엘리트 상인조합이었죠. 그런데 서구 세력에 막 밀려 들어오면서 이 단어의 뜻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양행이라고 하면 오히려 동아시아 무역을 장악해버린 그 서양 무역 회사들을 지칭하는 말이 된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실 아주 심각한 무역 불균형 때문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영국은 중국의 차나 비단, 도자기가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거의 중독 수준이었죠. 근데 반대로 중국은 영국의 양모나 직물 같은 거에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국은 계속해서 막대한 양의 은을 중국에 갖다 바치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미치는 장사만 하니까 서양 상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결국 이 무역 적자를 뒤집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돈은 확실히 벌 수 있었지만 정말 끔찍하고 파괴적인 방법이었죠. 그 해결책이 뭐였냐?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1809년 기록을 보면요. 벌써 한 해에 4,200상자나 되는 아편이 중국으로 몰래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이건 정말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0년 뒤인 1839년이 되면 이 수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4만 상자, 거의 10배가 폭증한 겁니다. 말 그대로 아편이 중국 전역에 홍수처럼 퍼져나간 거죠. 자, 이걸로 영국은 은 유출 문제는 해결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중국은 나라의 북어 빠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편 중독의 지옥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지독한 아편 무역을 맨 앞에서 이끈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딘 매더슨 컴퍼니. 윌리엄 자딘하고 제임스 매더슨이라는 아주 야심 넘치는 두 스코틀랜드 상인이 만든 회사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편 밀수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순식간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힘센 세력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돈만 밝히는 장사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사업, 즉 아편 장사를 더 편하게 하려고 아예 영국 정부를 부추겨서 중국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려고 했어요. 얼마나 치밀했냐면 창업자인 윌리엄 자딘이 직접 자딘 페이퍼라는 걸 만들어서 영국 정부에 건넸는데 이게 사실상 중국 침공 계획서였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딘 같은 상인들이 바라던 대로 됐습니다. 갈등은 터졌고 제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죠. 결과는 영국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중국에게는 정말 굴욕적인 난징 조약을 안겨주게 되죠. 자, 중국에게는 굴욕이었지만 이 양행들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중국의 패배가 이들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었던 셈이죠.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이 회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거대 기업으로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난징 조약으로 중국에 굳게 닫혔던 문이 강제로 활짝 열리게 됐어요. 홍콩은 영국 땅이 됐고 상하이를 포함한 5개 항구가 외국에 개방됐죠.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딘 매더슨 같은 양행들이 그야말로 본물 터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상하이는 광저우를 제치고 새로운 국제무역의 허브로 떠오른 거죠. 이 양행들이 정말 대단한 게 그냥 무역만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처음엔 아편, 차, 비단 같은 걸로 돈을 벌었죠? 그 다음엔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자기들 무역에 꼭 필요한 은행, 보험회사를 직접 차립니다. 심지어 물건을 실어 나를 배, 즉 운송회사까지 만들었죠. 결국에는 돈이 쌓이니까 공장도 짓고 부동산에도 투자하면서 무역, 금융, 운송, 산업을 다 장악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이런 전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바로 HSBC 은행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HSBC 맞아요? 이 사람들은 남의 은행에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니까 아예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은행을 차려버린 겁니다. 우리 무역 자금은 우리 은행에서 대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금융그룹 HSBC의 시작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중국에서 이렇게 탄탄한 기반을 다졌으니 이제 만족했을까요? 천만에요. 양행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중국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타겟은 일본이었습니다. 1850년대에 일본이 문을 열자마자 역시나 가장 먼저 달려간 회사가 바로 자딘 메더슨이었어요. 얼마나 발이 빨랐냐면 요코하마 외국인 거류지에 딱 하나 있는 일본 부지, 그러니까 최고 노른자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일본 시장도 우리가 접수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한국,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1880년대에 조선이 개항하니까 이 양행들이 또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해운업이나 광상 채굴권 같은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서처럼 대박을 터뜨리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서양 자본과 기술을 들여오면서 우리나라 초기 산업화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다시 떠오르죠. 과연 이 19세기에 아편 팔던 무역 회사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과 모습을 바꿔서 우리 곁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아편 무역의 선두주자였던 자딘 메더스는요, 지금은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체인을 소유한 거대 그룹 자딘 메더슨입니다. 그들이 세웠던 홍콩 상하이 은행은 바로 HSBC죠. 또 버터필드 앤 스와이어라는 양행은 지금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를 소유한 스와이어 그룹이 됐고요.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그 DNA는 19세기 양행 그대로인 셈입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어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본토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보통 회사 같았으면 여기서 끝났겠죠.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홍콩을 새로운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무역회사에서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단순히 아편을 팔아서 돈을 번 제국주의의 앞잡이였을까요? 아니면 격동의 시대에 아시아라는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신하며 살아남은 어떤 의미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비즈니스 개척자였을까요? 어쩌면 정답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판단은 이 거대한 유산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